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이번 이 사건은 아주 우리 역사의 저 그 깊은 구석의 이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노출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잘하면은 깨끗하게 우리 역사가 세탁된다 그럴까, 그 완전 뒤바뀌는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그 동학임 얘기하는 개벽의 시작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개벽의 시작이다. 예. 사람의 이제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자격 있는 1등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에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번 군사 쿠데타 내란 상황을 맞았고요. 뭔가 아직 해결됐다기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큰 뭐 책임감이랄까, 뭐 어깨를 짓누른다고 보통 하잖아요. 걱정. 사실 그런 게 많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꿈속 같지는 않고 뭔가 만화 속 같은 느낌? 너무 황당무계하고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약간 느껴지고.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들이 이렇게까지 헌법에 무지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한담한데. 우리나라의 지금 파워 엘리트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엘리트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거는 엘리트가 아니고 옛날에 엘리트라고 하는 거는 그 지방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을 관리하면서 그 문화를 이끌고 가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지금 파워 엘리트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 그 시험 좀 잘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질 하등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무리 준동한다 해서 그 민중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다. 선생님의 분류에 의하면 이 무기를 든 무례배, 현실적 힘은 가졌지만 결코 통치할 자질이 없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무례배들이. 무례배 엘리트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심의 파워를 결국은 그런 소수의 엘리트들의 장난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확고하죠.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건강한 신체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병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침습할 거냐, 얼마만큼 건강을 해친 상태에서 이겨낼 거냐. 물론 못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럼 나라가 망하죠.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신체인데 병에 감염이 됐다. 열 나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텐데 저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 네, 면역력, 저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남태령이라고 하는 그 아주 상징적인 공간, 그 시간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트랙터 왔던 날 밤. 네, 그날 밤 그게 딱 오금치고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학군은 못 넘었지만 결국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 저항을 뚫고 그 반역을 뚫고 제자리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준비도 돼 있고. 근데 여기 그 잘사니즘인가? 네, 목사니즘, 잘사니즘. 잘사니즘 보면서 이거 저 하이테드 말 같은데? 나중에 더 잘 사는 점으로 가야지. 더 잘사니즘. 제가 그 출처를 솔직히 밝히면요. 네.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어요. 먹고 사니즘. 그래서 한 글자 뺀 거예요. 먹사니즘이. 고자 뺀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부족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네. 근데 이제 잘사니즘은 먹사니즘보다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느낌상.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사니즘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잘사니즘은 약간 인문적인, 보통 우리가 인문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가 좀 들어가 있는. 구분을 했는데요. 먹사니즘은 최소 생존에 관한 거예요. 기본 생존에 관한 거고, 그래서 고통 없는 삶. 약간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잘사니즘은 좀 단계를 높여서 가치와 정신이 중요하죠. 행복한 삶. 단계가 좀 높게. 약간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승화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국민들께서 경제에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단순하게 보면요. 돈이 1억이 있는데 누가 그냥 옮겨지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동네에 막 돌아요. 그 100바퀴 돌면 100만 원이 1억이잖아요. 경제거든. 순환이죠, 경제는. 순환이죠. 근데 이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손을 떼가지고 이 순환 자체가 막혀 있어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국내의 내수 문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때 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받쳐줘야죠. 길도 열어주고. 동아시아 세력 관계의 문제는 소위 외교사에서는 1강 국가가 2강 국가를 언제나 견제를 하는데 그렇죠. 2강 국가를 견제하는 방법은 3강하고 손잡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의 요인이죠.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미국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할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쓰임새를 최근에 와서 발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관계 개선을 할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3도 협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네. 미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죠. 남북 관계도 개선의 기회가 올 거고. 그렇죠. 그 미국에서 그 파나마 운하 뺏어오겠다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넘어와라. 아니면 팔아라.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리는데 이거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다 피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로 항로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냐 이 문제도 사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역량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됐고 우리한테 기회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함들이 필요한데 미국이 배를 못 만들어요. 조선업이 다 망했더라고요. 미국은 조선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죠. 북극 항로 문제.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해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다만 잘 관리한다면 아니면 다 뺏기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공적 제1호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이런 플랜카드를 막 엄청 정부에 발랐어요. 도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해자들이 저렇게 계속 악을 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장 배경이나 모든 뭐 이런 것에서 볼 적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 원래 소속이 그러니까는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다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내 생각으로는 전태일이 되면 그건 좋은 건데. 저도 좋은데.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전태일 같은 놈이 대통령으로 모시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특히 앞장서는 게 권성동 의원이에요. 뭐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냐. 의혈중앙. 중앙대학교 그 학생회 그게 의혈중앙이래요. 최근에 11분짜리 출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재명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는 어둠의 민주당은 자꾸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더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니냐 권성동이. 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주셨죠.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만요. 명언집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아니 왜 원래 민주당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김문희를 만들었지? 일단은요. 그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쫓아다니는 그 에너지로 딴 거에 돼요. 힘들어요 그거?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 짧은 5년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너무 멋졌지.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그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든지. 그동안에? 이런 말씀이요? 매기를 해도 안 믿고 안 믿어요? 분명히 거짓말일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내가 성남시장 된 다음에 나를 괴롭히거나 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 내가 다 내쫓지 않고 교정해서 다 썼다. 근데 경기도지사 하면서 산하기관장 뭐 강제로 내쫓은 거 있냐? 없다. 다 데리고 성과 내게 했다.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재명은 분명히 그럴 거야. 결론은 그거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거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해야 돼. 뭐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50만 원은 연 1% 이자로 조건 없이 빌려준다. 대신에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와라. 네, 기본금융. 그것 때문에 정말로 고맙다. 우리 죽을 거 살았다. 이러는 걸 보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 500억인데 경기도 예산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행복한 게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날리면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 감옥 보내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에 누구 감옥 보내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다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아는 만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득하는 걸 포기했어요. 설득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려면 대통령이 돼야 돼. 돼야 돼. 먹어봐야 돼. 꼭 먹여봐야 돼.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네. 저는 국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사람들. 저는 보면 반가워요. 네.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사실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를 하면서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당신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한데 행복해요 진짜?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엄청 괴로워해. 왜 괴로워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고 하인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할 길이 있거든요. 네. 그래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뭘 저렇게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그 괴로워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네.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독점하면 안 돼요.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지금 임명을 권한대행이 지금 7개월째 안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도 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좀 강화하고. 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그 말은 검찰 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뇌부에 달달들 칼제비들을 꽂아가지고 야당을 도륙한다. 이런 그럼 거는 우리도 아는 거예요.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검찰 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뇌부에 달달들 칼제비들을 꽂아가지고 야당을 도륙한다. 그럼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대 맞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네, 2대는 때려야지. 최소한 2대는 때려야 돼. 2대 맞은 사람은 내가 합당하게 했으니까 2대 뭐 적절하네. 안 끝나요. 다음에 4대를 패.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죠. 근데 이걸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그게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통합이 그래서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입니다. 당장 칼질을 하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또 불안해져요. 그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네. 사회적으로. 그보다 더 급한 게 많아요,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안 해요, 귀하들처럼. 절대 걱정하시지 말고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 검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뻘짓들 좀 그만하시고요. 우리 에너지를 우리들 각자가 좀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서로 써야 되는데 서로 참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모두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런 힘든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는 말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런다면 이게 숙명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 이 아름다운 민주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이 민주국가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3D 업종이에요. 맨날 나가서 개발해야 되고. 공짜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공짜 없어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 살려면, 민주공화국에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응원봉을 들고 정말 좀 아름답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이뻐요. 네, 미안하지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유럽의 프랑스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이 이 시위 장면을 보고 아니 왜 시위를 밤에 해? 시위는 낮에 파업하면서 하는 거야. 출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하는 거지. 왜 퇴근 후에 하냐고.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는 근데 퇴근해서 하잖아요. 심지어 밤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 거예요. 이 에너지 때문에 그 퇴근해서는 시위하지 않는 그 나라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하는 거지. 웰빙 해가지고는 민주주의도 하기 힘들어요. 빡세요, 민주주의 하려면.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면요. 그 성과라고 하는 게 상상 이상이에요. 비교하면 성남시장이 일은 호미 정도, 도지사 일을 하면 쟁기 정도. 근데 대한민국의 일을 하면 트랙터 정도가 돼요. 잘하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겠어요. 대통령 1시간의 가치는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5,200만의 우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귀한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면 정말 큰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면 그 구성원들이 고통을 감내할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변화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고통 겪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에 계속 출마하는 이유가 휘두르고 싶은 권력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할 권한이 필요해서 네. 나에게 공직이라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뭘 해서 누가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하다. 정치하는 사람은 대개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에 적합하다고 저는 평소에 늘 생각합니다. 트랙터의 권한을 가지시면 일을 더 많이 하시겠죠?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오늘 특별 대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